타클라막한 고비,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 등 많은 사막들을 건너온 취재팀 앞에 또 하나의 사막인 시리아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 목적지 로마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건너게 될 사막이었다. 바그다드에서 시리아 사막을 가로질러 지중해로 이어지는 길은 거의 1000km나 뻗어 있다. 낙타 등에 탄 대상들은 그 옛날 동에서 서로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이 광활한 사막을 여행했다. 유프라티스 강을 따라 바그다드 북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점에 거대한 성 하나가 서 있다. 이 성은 고대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된 요새 도시다. 이 성에서 서쪽으로 직진하여 시리아 사막을 지나 500km가량 가다 보면 지중해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팔미라라는 도시와 만나게 된다. 이 성은 한때 팔미라 시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번성했었는데 한나라와 로마 간의 교류가 있었던 실크로드의 황금기 때였다. 이세의 많은 곳이 손상된 이 성은 오랜 역사가 지나간 오늘날까지 제자리에 서 있다. (2000년) 전 고대 대상들은 낙타들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음껏 마시게 한 다음 사막 횡단 여행길에 오르곤 했다. 고대 대상들이 다녔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취재팀도 바로 같은 장소에서 낙타를 타고 사막 횡단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취재팀은 대상을 조직하기 위해 충분한 낙타를 확보하려 했다. 낙타들은 사막에서 한가로이 놀도록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섭씨 45도나 되는 폭염을 즐기면서 뙤약볕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낙타들은 2~3천년 전부터 모래바다를 횡단해온 대상들의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반자였다.
취재팀은 낙타의 주인들을 찾았는데 이들은 베두인족으로 알려진 사막의 유목민들이다. 베두인은 끝없이 광활한 사막의 거주자들이란 뜻으로 취재팀이 방문한 베두인족은 라마단 씨로 200필의 낙타를 소유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낙타 주인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오늘날 낙타는 식용가축으로 사막에서 사육된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운반용으로 쓰일 경우 고기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타 주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라마단 씨는 취재팀의 요청을 쉽게 수락하려 하지 않았다. 시리아 사막에 아침이 밝아온다. 베두인족은 낙타들과 함께 자고 일어난다. 취재팀은 라마단 씨의 천막에 들러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오전에 라마단 씨의 천막에 5번째 들렀을 때 여행 준비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 낙타들을 본 취재팀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라마단 씨가 취재팀의 제의를 수락한 것이다. 대상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자 했던 취재팀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취재팀은 실크로드의 주인공이었던 낙타 등에 탄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이들이 했던 여행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재팀은 라마단 씨의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사막 횡단 여행길에 나섰다. (10명의) 취재 관계자들을 동행하기 위해 동반된 낙타 수는 무려 212마리나 됐다. (13명의) 베두인 카우보이들이 학구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시리아인 사학자와 고고학자가 포함된 취재팀에 합류했다. 라마단 씨는 어릴 적에 부친이 인소라는 대상에 합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10살이 될 무렵 그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카우보이가 됐다고 한다. 라마단 씨의 지시대로 카우보이들은 일렬로 섰다. 여태껏 자유롭게 통활하던 낙타들을 일렬로 서게 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선발대엔 등에 짐을 실은 수컷 낙타들이 끼어 있었으며 그 뒤를 암컷과 새끼 낙타들이 따랐다. 후발대는 나중에 짐을 짊어질 낙타들로 조직됐고 양쪽엔 낙타를 감시할 카우보이들이 버티고 있었다. 라마단 씨는 자신이 어릴 적에 직접 익힌 방법으로 낙타를 배치시키려 했다. 대상들이 시리아 사막에서 사라진 지
바야흐로 40년이 지났다. 라마단 씨는 그 대선들과 합류한 경험이 있는 오늘날 생존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취재팀의 대상이 낀 낙타들이 모두 짐을 실어 나르는 건 아니었다. 취재팀과 합류한 암컷과 새끼 낙타들은 나중에 낙타 시장에서 팔려나갈 계획이다. 다시 말해 낙타 자체가 상품인 것이다. 얼마간 행진을 하자 낙타들은 한 줄로 조용히 걷는데 익숙해졌다. 취재팀의 낙타 행렬이 지나가자 어디선가 갑자기 여자들이 떼지어 나타났다. 이들은 낙타의 배설물을 수거하고 있었는데 낙타의 배설물은 이곳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귀중한 연료로 사용된다. 각자 앞치마 가득 배설물을 주운 뒤에 여인들은 잽싸게 사라졌다. 출발지로부터 약 5시간 동안 26km를 이동하자 하루가 저물었다. 낙타들은 시간당 5km 정도의 속력으로 걸어왔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낙타들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다. 언제라도 무슨 소리를 들으면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100에서 200km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데 이때는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다리를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리를 묶는 건 우두머리 낙타뿐인데 우두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머지 낙타들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해가 저물자 시리아 사막에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취재팀이 잠을 자기 전에 결코 잊어선 안 될 일이 하나 있었다. 천막 근처에 사는 전갈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었다. 해가 저물어서 공기가 시원해지면 전갈들은 구멍에서 나와 활동하기 시작한다. 전갈에 단 한 번만 쏘여도 죽을 수 있으며 특히 취재팀은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하다며 베두인족이 취재팀에게 경고했다. 취재팀은 전갈 구멍을 찾아내서 그 속에 물을 부었다. 물 속에 빠지거나 숨이 차오른 전갈이 구멍에서 기어나왔다. 전갈은 치켜올린 꼬리 밑에 박힌 침으로 적을 쏜다. 그날 밤 우린 53마리의 전갈을 해치웠다. 베두인 카우보이들은 천막 안에서 자지 않고 낙타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잠을 잤다.
라마단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낙타의 젖을 짜는 일이었다. 낙타젖은 습도를 공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력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사막의 음료수로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다. 라마단 씨는 낙타젖은 하늘이 준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대상에 암컷 낙타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いや美味しいわ牛乳の味まだ生あったかいよ بتلقشتها تمام ابدا 낙타들은 밧줄로 묶여 있지 않다.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면 스스로 도중에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여행길에 낙타에게 먹일 사료를 실어 나를 필요가 없다. 걸음이 빠른 낙타의 앞다리는 보폭을 조절하기 위해 밧줄로 묶어두어야 한다. 낙타는 200kg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 취재팀의 짐은 2톤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마리의 낙타의 짐을 다 싣고도 충분했다. 베두인족은 낙타의 뒤쪽에 난 혹 뒤에 타고 간다. 취재팀은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란 걸 터득하게 됐다. 베두인족은 낙타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안 간혹 이 자세로 잠들 때도 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사흘째가 되자 취재팀은 시리아 사막을 여행했던 고대 대상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해질녘의 취재팀은 이번 여정의 중간 지점에 다다르게 됐다.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시기였다. 낙타는 사나흘에 한 번씩 물을 먹여야 한다. 낙타들이 갈증을 견뎌내는 능력에 맞추어 고대 대상들의 길엔 100km 간격으로 우물들이 있었다. 라마단 씨는 40년 전에 낙타들에게 휴식을 주었던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작은 돌이란 뜻의 후제이르라는 우물이다. 후제이르의 물은 우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고대 대상들도 지금의 우리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물 마시는 것에 익숙치 않은 낙타들은 처음엔 주춤거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음껏 마시기 시작했다. 낙타 한 마리는 물 한 통을 거뜬히 마신다. 취재팀은 다음 날까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시리아 사막에 있는 이곳에는 항상 정적이 감돌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대상의 선두주자는 자신만이 파악할 수 있는 사막의 지형을 읽고 오직 자신의 방향 감각에만 의존하여 우물로 가는 길을 찾아냈다. 잘못하여 우물을 지나치게 되면 대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후제이르는 실로 생명의 샘이었다. 취재팀과 동행한 시리아인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 우물은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심 5m에 직경 1m에 이르는 이 우물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할머니 한 분이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당나귀를 몰고 있었다. 노인은 이 일을 수십 년간 되풀이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문신은 베두인 여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신구다. 광활한 사막 여기저기서 양과 낙타떼가 이 우물에 집결한다. 이 우물들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베두인족은 이 가축들을 소유하는 유목민들로부터 수입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가격은 고정돼 있지 않으며 돈 대신에 양을 받을 때도 있다. 우물을 관리하는 베두인족은 우물 근처에 만든 천막에서 거주한다. 그 옛날 대상들이 이곳을 지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4가구만이 4개의 우물들을 관리한다. 베두인 여인들은 많은 자식들을 낳는다. 이 30살의 젊은 여자는 이미 자녀를 7이나 두고 있었다. طولي بالك هلا طالع واحد مسمي بنته رشا قال له يابا شنو اسم رشا؟ يسمى حميره جحيشه نعيجه. 후제이르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취재팀은 오랜만에 만나게 된 대상이자 머나먼 나라에서 온 손님이었다. 그날 저녁 이들은 취재팀에게 양고기와 양의 내장을 대접했다. 취재팀을 위해 베두인족의 전통적인 특별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라마단 씨의 둘째 아들인 무나즈가 들쥐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취재팀은 라마단 씨에게 전갈에 쏘일 위험은 없냐고 물었더니 충분히 조심만 하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뛰어놀면서 사막과 친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ما عندك مغادة فول؟ صوص يس. جري يا حجي جري 취재팀 전원과 13명의 카우보이들이 여행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그날 저녁 천막에 모였다. 취재팀은 여행하는 동안 빵과 오이로 허기진 배를 달래야 했었는데 이날 접시엔 다진 양고기와 양기름으로 볶은 밥이 듬뿍 담겨 있었다. Rayhan. 니기름에 스미탄 니기름 취재팀은 준비한 음식에 엄청난 양에 놀랬다. 베두인족은 오른손으로만 음식을 먹으며 왼손은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날 취재팀은 그들과 경쟁하듯 입맛을 다셔가며 먹었다. 기름기 때문에 약간 느끼했지만 취재팀은 장차 해야 할 긴 여행을 생각하며 영양을 보충했다. يابا مشندل على شكر الثواب سكابة يا دموع العين سكابة تعي وحدك لا تجيبي حدابة سكابة يا دموع العين سكابة تعي وحدك لا تجيبي حدابة وإن جيتي وجبتي حدا معاك لهد الدار واجعلها خرابة شفت الزين غرب المملكة يا حظ الشوم حظ المملكة طلبت المي دارت لي حنايتها قالت ذوق يا الملك حدابة سكابة يا دموع العين سكابة 취재팀은 로마를 향해 서쪽으로 걸어갔다. 한나라 말기에 한 중국 사신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서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거대한 바다를 보고 그곳에서 여행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때 그 사신이 본 바다가 지중해였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페르시아만이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어쩌면 서쪽으로 뻗은 끝없는 길이 사신으로 하여금 계획을 단념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있는 곳의 서쪽으로 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대상의 도시 팔미라는 이 산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30km를 더 가야 했는데 낙타를 타고 가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다. 수평선 너머로 팔미라가 보였다.
취재팀은 나란히 서 있는 수십 개의 석조 기둥들을 봤다. 여행을 떠난 지 8일째 되던 날, 200km 넘게 걸어온 취재팀은 드디어 팔미라에 도착했다. 취재팀은 기둥들이 즐비한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도로는 동에서 서로 대상들의 도시 팔미라의 심장부를 관통한다. 장엄하게 서 있는 화강암 기둥들이 2000년 전 이 도시의 번영을 말해주고 있었다. 높이 9.5m, 직경 96cm에 이르는 이 기둥들은 그리스의 화려한 문화를 연상시켜 주었다. 화강암으로 만든 돌기둥은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서 실어온 것들이라고 한다. 양쪽의 기둥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도로는 마치 대상도시 팔미라의 경제적 풍요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1.5km에 걸쳐 서 있었다. 취재팀은 낙타에서 내렸다. 하루 평균 5시간, 총 40시간을 낙타 등에 타고 여행한 취재팀의 대상 여행은 끝이 났다. 취재팀은 낙타 등에 타고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낙타 등에 타고 조용히 여행했던 대상들에 의해 실크로드는 황금기를 누리게 됐던 것이다. 팔미라는 야자수와 대추 야자수들이 울창하게 자라는 오아시스다. 대추 야자수 숲 너머로 대형 석조 건물이 보인다. 팔미라의 제1신이 안치되어 있는 베일 사원이다. 팔미라시는 이 사원을 중심으로 건설됐다. 기둥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도로는 베일 사원의 정문에서 서쪽으로 이어진다. 취재팀이 낙타를 타고 행진했던 바로 그 길이다. 길 양쪽에 많게는 750개의 석조 기둥들이 박혀 있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 옆엔 죽은 자들의 계곡이 눈에 띄었다. 이 부분적으로 붕괴된 탑은 팔미라 특유의 무덤이다. 취재팀은 헬기를 타고 팔미라시의 상공을 날았다. 취재 당시 중동 지역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비행은 시리아 공군과 정부가 취재팀에게 선사한 선물이었다.
이곳은 반원형의 극장이다. 예전에 이 극장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었는데 극장과 아고라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상기시켜준다. 도로 양쪽에 박힌 각각의 돌기둥 위엔 한때 조각상이 올려놓아졌던 단이 있었다. 그 옛날 이 대상도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이 이 기둥들의 단 위에 올려지는 영예를 안았다. 각 단 밑엔 이 조각상의 업적을 찬양하는 히람 문자로 된 글귀가 새겨졌고 그 밑에 팔미라 문자가 새겨졌다. 팔미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들여왔을 뿐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나름대로 발전시켰다. 팔미라는 두 개의 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동으론 페르시아가, 서로는 로마가 있었다. 말하자면 동서문화가 융합된 사막의 항구 도시였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로 인해 이 작은 나라는 항상 두 대국의 표적이 됐으며 전쟁의 위험에 노출됐다. 팔미라 사람들에게 선조들과의 대화는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었다. 죽은 자의 마을 한 모퉁이인 엘라벨 탑이라고 불리는 묘지가 있다. 머나먼 중국에서부터 출발하여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취재팀에게 이 묘지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옛날 프랑스의 한 조사단이 이 묘지를 발굴했을 당시 이곳엔 다수의 미라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경악시킨 건 미라들이 아니라 미라를 감싸고 있던 중국 비단이었다. 거의 2000년 전부터 중국산 비단이 중국에서 서쪽으로 1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곳 팔미라까지 운송됐던 것이다. 이것은 팔미라 사람들이 동으론 중국과 인도, 서로는 로마 지배하에 있던 머나먼 나라들과 교역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지하실의 정면에 한가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팔미라에서 상류층에 속했던 사제로 보인다. 사제의 양쪽엔 서로 행복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의 아내, 아이들과 친척들이 있다. 집의 가장인 사제는 유리잔을 들고 있다. 아마도 팔미라 최대 축제 가운데 하나였던 베일 사원에서 열린 행복한 축제일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의 가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건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을 중심에 두고 지하실 양쪽에 있는 벽들을 따라 관들이 배열됐다. 관 뚜껑마다 고인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고인이 된 부모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부모님을 뵙고 대화하러 오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사용됐다고 한다.